매년 8월이 되면 일본에서는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80년 전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10대에 강제로 학도동원되었던 생존자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교토에 남아있는 제3화약창을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생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제발 완전히 다 지우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거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는 하지 않지만 흔적이라도 지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10대에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갔던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을 철저히 지우려고 합니다. 교토에는 아주 깊은 산중에 제3화약창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군수공장이었다는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군 제3화약창은 1941년에 지어진 공장으로 포탄이나 어뢰 등에 사용되는 화약을 만들었습니다. 부지 면적은 200만 평 규모이며 약 300개 시설에 5천여 명이 일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종전 직후에 해체 파괴되고 현재는 11개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모두 폐기해버렸습니다. 역사적인 진실과 실태를 완전히 숨겨버리기 위해 모든 것들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주요 시설물들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부셔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콘크리트 건물의 형태만 겨우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93세의 고사카 고쿄시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4년 NHK의 특집 다큐에도 출연해서 보존을 해달라고 호소한 인물입니다. 고사카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학도동원이 되어서 교토의 화약창으로 배속이 되었습니다. 배속 후에는 이상하게 생긴 대형 어뢰의 앞부분에 화약을 차곡차곡 집어넣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수백 개의 건물에서는 탄알부터 대포 등에 들어가는 화약을 만들고 무기를 제조했는데 자신은 아주 특별한 어뢰 앞부분에 화약을 투입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특별한 어뢰는 인간어뢰로 불리는 자폭 어뢰 회천의 탄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사카 씨는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은 모두 나도 기회가 되면 인간어뢰가 되어서 미군의 군함을 향해서 달리고 싶다며 감격했다고 전합니다. 그 어린아이들 모두가 인간어뢰의 탄두에 화약을 넣으면서 온몸이 가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애국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 나도 인간어뢰 특공대로 갈 것이다라는 꿈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패전 이후에 대학을 가고 선생이 되어서 철이 들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인간어뢰를 만들었는지 하는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젊은 병사들이 아무 의미 없는 희생을 하게 되는 무기를 만든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화약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90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보존을 요구하는 몇 명의 사람들은 이제 조만간 모두 세상을 떠날 상황입니다. 이들은 오늘도 이대로 역사를 없었던 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화약 공장은 어리석은 역사의 현장으로 길이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지적의 기사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른 척하면서 빨리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외면하면서 한국의 위안부와 강제징용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흥분하면서 좀비처럼 몰려듭니다. 특히 가장 많은 역사의 현장이 있는 곳은 오키나와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기 직전까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오키나와에는 일본군의 잔악성이 아직도 수많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을 대거 총살시킨 것은 물론이고 자폭용 수류탄을 젊은 학도병들에게 모두 지급했던 흔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골에는 자폭용 수류탄을 대부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의 공격이 없었던 곳에서는 자폭을 한 유골들이 모두 같은 흔적의 형태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잔인한 현장과 흔적은 일본의 전쟁 기념관이나 역사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고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것이 오키나와 역사학계의 주장입니다. 10대의 어린 학생들과 20대 초반의 대학생들까지 학도동원되었던 현장은 이제 조만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위치 등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두 90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도동원은 전시 체제하에서 학생들이 며칠간 근로봉사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보니 1943년 6월 국무회의에서 학도전시동원 체제 확립 요강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린 학생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33년 3월에는 학교 단위로 학생들을 군수공장으로 계속 보내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학도동원 인원은 340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숫자의 젊은이들이 공장과 전장으로 끌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가미카제 특공대 기념관인 칠안특공평화회관과 인간어뢰 기념관인 카이텐 기념관이 있습니다. 본질은 끔찍한 비극의 실체이지만 철저하게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실상은 20살 전후에 앳된 젊은이들을 강요와 협박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 잔혹함인데도 국가에 대한 충성과 희생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비극과 일본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죽어도 평화를 위하여라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은 이 곳들을 방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침략 전쟁과 생명경시 등의 비극을 깨닫고 진실을 만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곳이 평화를 지키다가 희생된 청년들의 기념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마구치현 슈난시에 있는 인간어뢰 기념관, 카이텐 기념관에는 훈련에 동원된 젊은이 145명의 유품 등 약 100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카이텐 발사훈련기지 유적도 있습니다. 카이텐은 1550kg의 탄두를 싣고 단 한 명이 탑승하여 직접 운전하여 연합군의 함정을 목표로 타격을 합니다. 인간어뢰는 두 장교가 국가를 위하여 계획을 세웠으며 자원하는 청년들과 모든 것을 비밀리에 훈련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미화시켰습니다. 카이텐은 일단 주행을 시작하면 도중에 엔진을 중지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탑승을 하게 되면 딱 수평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연료도 제한하여 주입하였습니다. 출발 전에 정확한 진행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근처까지 잠행을 하다가 예측한 거리에 가까워졌다고 판단이 되면 한 번 더 오르도록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승조원이 다시 정확한 거리와 목표를 확인한 후에 바로 잠행하여서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카이텐은 타격이 실패하여도 회수되지 않으며 탈출 장치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승조원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있습니다. 카이텐 훈련을 받은 젊은이들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90세가 다 되어서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두려워하며 잘못된 충성으로 끌려나가서 억울한 희생을 당했는지를 생생하게 알렸습니다. 인간어뢰는 쿠로카 히로시 대위와 니시와 세키오 중이가 처음 발안을 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카이텐을 타고 바다로 사라졌으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시마현 큐슈시에는 가미카제 기념관인 칠안특 공평화회관이 있습니다. 가미카제 탑승원은 제로센이라는 단발엔진 전투기에 250kg의 폭탄을 적재하고 출격한 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1944년 8월 21일 첫 출격 이후 총 3,300기가 출격했으며 탑승원 중에는 11명의 조선인대원도 있었습니다. 기념관의 후미진 구석에 조선반도 출신 특공대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10여 년 전에 어느 누군가 세웠다고 합니다. 인간어뢰 카이텐 승조원이나 가미카제 탑승원이나 거의 대부분 20살 전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지원병이지만 실상은 죽음을 강요당한 것이며 대부분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잘못된 결정을 한 젊은이들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비극은 숨기고 전쟁에 희생당한 숭고한 생명으로 포장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기념관에는 뻔한 거짓말만 공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세대들은 인간어뢰 액세서리까지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다니며 역사를 모르는 극우 세대로 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8월이 되면 일본 언론들은 원폭 투하로 인한 피해 상황과 피해자 증언을 시도 때도 없이 방송합니다. 전쟁 범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원폭 피해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90대가 되는 어린 학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더 역사적 사실과 증거를 철저히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